네, 안녕하세요. 해바 리서치입니다. 오늘 참 안녕하지 못한 시장에서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시장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마이너스 0.72%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71%나 하락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던 터라 아무래도 개인들이 많이 거래하는 지수가 코스닥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손실이 컸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제 웨이는 조금 샀고 한 330억 가량 샀고 기간은 또 어김없이 1643억이나 이렇게 매도를 했는데요. 웨이는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오전에 팔았다가 오후장 되면서 다시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간은 줄기차게 계속 매도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연기금도 그렇고 이제 투신도 오늘도 투신이 매도가 많이 나왔죠. 이게 주로 보면은 이제 계속 방송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게 바이오 관련 주식들을 많이 보여드렸었잖아요. 바이오 보면은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관련 주식들은 조금 선방은 했지만 알테오젠이라던가 그다음에 제넥시 그다음에 레드팩토 제가 주로 이렇게 보여드렸었던 그런 기업들이 하락이 좀 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던 기업들 위주로 좀 하락폭이 많이 나오면서 코스닥 지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바이오가 빠지게 되면 지수가 하락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일단 지금 손절은 좀 무의미한 시장이 되어버리긴 했어요. 물론 이렇게 더 빠지게 되면 여기서 손절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냐.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미 이렇게 좀 서서히 내려오다가 오늘 이렇게 하락각을 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더 이렇게 추가 하락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미국 대선 11월 3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미국 대선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시장을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은 정말 속이 많이 타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물타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 지금 물타기는 섣불리 하지 않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수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V자로 반등이 나와주면은 여기서 이제 V자로 이렇게 해서 다시 나와주면은 좋지만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는 조금 대기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좀 관심 종목으로 뽑은 게 현대차인데요. 현대차가 이때 충당금 이슈가 나오면서 빠지고 나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상승 나온 이유를 보면 3분기 적자 전환을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했던 리포트들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조 가량 영업 적자가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7천억 가량 영업 손실을 줄이면서 줄였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뭐 내년에 제네시스를 중국에 수출한다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판매량은 좀 많이 줄었다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수요가 지난 2분기 대비 주요 국가들의 봉쇄 조치 완화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세를 이어서 감소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그에 비해 만약 충당금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현대차는 당연히 흑자가 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충당금이란 게 미래에 대한 지출될 손실에 대한 거 미리 당겨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예상했던 손실보다 적은 3천억대의 손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확실히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경제 회복이 불확실한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차트만 대충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뭐 이렇게 하락하던 이 자리에서 지난주 이틀 조정이 나오고 지난 금요일에 오늘 월요일까지 좀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이 모든 기사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는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충당금 나올 때 기관은 25만 주를 매수를 했고 이날부터 외인이 매도하긴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매수로 조금 진입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구나 오늘 기관이 거래량이 300만 주 터졌는데 기관은 44만 주, 약 15%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비중으로. 거래량 대비 비중으로 15%가량 매수를 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거를 현대차를 좋게 보니까 오늘 17만원 주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도 보면은 한 700억 이상을 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이 영업 실적에 대한 우려는 모두 반영이 됐고 예상보다 실적이 적자가 적게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당연히 좋게 본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오늘 수급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충당금뿐만 아니라 이제 정의선 그 수석 부회장에서 이제 현대차 회장으로 취임을 한 이제 첫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일단 회장의 의지를 보면 밀리면 끝이다 이런 좀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이제 경영에 임한다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번 채용에서도 보면은 연구 인력을 수백 명을 뽑는다. 성장하는 회사의 대표적인 채용 방식이죠. 인재를 많이 뽑아서 기술력을 향상시켜서 회사의 성장을 도모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좀 기사를 보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좋게 보는 부분들이 이 노조 위원장 인터뷰했던 기사인데 지금 파업하자는 건 죽자는 얘기. 현대차 부품사까지 생각했다. 이런 경제 위기에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번에 올해 임금 동결하면서 좀 파업 없이 빨리 지나간 덕에 3분기도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현대차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노조죠, 노조. 이게 이제 작년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지금 창을 켜놨는데 연평균 16.21 파업 손실만 매년 1조 8천억 순 손실액만 1조 8천억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영업이익이 아니라 판매 생산 손실이 1조 8천억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제 지금 노조가 파업보다는 조금 이제 대화로 교섭하는 그 모드로 지금 올해 그 태도를 보이면서 조금 내년까지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던 노조 쪽에서 갑자기 또 파업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제조업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해야 되는데 생산을 해야 되는 공장에서 파업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물건을 팔지 못하고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제 위기가 조금 해소가 되고 조금 이제 다시 교류가 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면은 현대차의 매출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지금 현대차가 이제 전기 수소차로 이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확장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도 조금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노조의 파업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더 매출 향상이 이어져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지는 부분까지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좋게 보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악재 위험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수출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 환율이 1,100원대. 아무래도 뭐 1,200원대, 1,300원대 파는 것보다는 매출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매출액이나 순이익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가 좀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충당금 이 부분에 대했던 거는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 실적 발표한 것도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충당금 반영 안 했었으면은 시장에서는 약 1조 초반 정도의 매출 이익을, 영업이익을 기대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 7천억 가량이 더 나왔었다면은 주가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을 확률이 높았을 건데, 시장 영향으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좀 차츰 다시 주가를 이렇게 회복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할 수 있겠고요. 일단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을 하면서 계속 지켜보는 쪽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월봉으로도 보면 지금 2014년 이후로 한 6년가량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제 조금 월봉도 이렇게 이평선, 5일선을 돌려 세우면서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로 돌입을 한 그 초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거래량도 이전 때 이렇게 주가 빠지면서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보다도 많이 거래량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 20만 원 구간대까지는 단기적으로 한 연말까지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탄력을 받는다면은 한 22, 3만 원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기업이 어떤 실적 개선과 이런 상승 모멘텀이 어느 정도 지금 뒷받침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오늘 방송 영상을 찍어서 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시장이 좀 좋아서 좀 더 많은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디 투자금이 지금 이 시기에 투자금을 또 막 대출받고 무리하게 미수 신용 써서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보다는 투자금을 조금 더 줄여서 지금은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때라는 거는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시장이 좋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물론 쌍바닥이 아니어도 이렇게 바로 V자로 나와주는 그런 시장의 호재가 나오게 되면 다시 좋은 시장이 올 때 더 많이 벌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손실난 계좌 보면서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날씨 추워지기 전에 운동도 좀 하면서 건강 관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